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드시는 음식이, 챙겨 드시는 약이, 매일 하시는 그 운동이 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뼈를 부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뼈를 갉아먹는 습관을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계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등뼈가 풀썩 주저앉는 순간이 옵니다.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분 중 4분이 이미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뼈가 한번 부러지면 1년 안에 5분 중 1분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숫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골국 드시고 칼슘제 챙기시고 창가에서 햇볕 쬐시면서 뼈를 지키셨다고 믿으셨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정반대였다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모르신 채 하루를 더 보내시면 뼈는 오늘도 조용히 텅 비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순서를 바로잡는 답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먼저 지금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국이나 찌개, 라면, 국물처럼 짭짤한 국물 요리를 하루에 2번 이상 드십니까? 두 번째, 햇볕을 쬐다고 하실 때 창가에 앉아서 드십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직접 나가십니까? 세 번째,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줄이시는 편입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칼슘을 열심히 드시기 전에 먼저 흡수를 막고 있는 것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칼슘이 아무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이프를 막는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때 칼슘도 함께 끌려 나갑니다. 김치, 젓갈, 찌개 국물, 라면, 국물을 몇 끼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 그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 속 쓰릴 때 드시는 위산 억제약입니다. 위산이 있어야 칼슘이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 약을 1년, 2년 길게 드시면 칼슘을 흡수하는 문이 잠겨버립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절대 혼자 끊으시면 안 되고 다음 진료 때 담당 선생님께 뼈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꼭 여쭤보십시오. 셋째, 사골국입니다.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사골국 한 대접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잔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칼슘은 거의 없고 대신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인이 과해지면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오히려 빼내옵니다. 뼈에 좋으라고 드신 음식이 뼈의 칼슘을 빼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골국은 가끔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막힌 파이프를 뚫었다면 이제 칼슘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우유 한 잔에 약 250mg, 두부 5분의 1모에 145mg, 잔멸치 2큰술에 약 13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루 1000에서 1200mg을 목표로 드시되 반드시 2번에 나눠서 드십시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셔봐야 그 이상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은 요거트나 치즈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칼슘을 잘 흡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칼슘이 정확히 뼈로 가야 합니다. 엉뚱한 곳, 예를 들면 혈관벽에 쌓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기서 칼슘을 뼈로 정확히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K2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한마디로 칼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를 뼈로 설정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열심히 흡수한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벽에 쌓입니다. 뼈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 혈관은 딱딱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깁니다. 이 비타민 K2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청국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청국장을 즐겨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숟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흡수된 칼슘이 정확히 뼈로 향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고관절 골절 위험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멀리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다시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몸으로 들어오는 문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이 문이 잠겨 있으면 전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십니다.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니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리창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창가 햇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비타민 D 합성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팔다리를 살짝 드러내고 15분에서 20분 걸으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아무리 바깥에 나가셔도 햇볕만으로 비타민 D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약국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구하셔서 하루 800단위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70세 이상이시라면 1000단위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하시는 윗몸 일으키기 또는 허리를 앞으로 깊게 숙여 발가락을 잡는 스트레칭. 이 동작들은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척추를 앞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자세여서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겠다고 하신 운동이 오히려 등뼈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운동은 2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빠르게 걷기입니다. 살랑살랑 걷는 산책이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로 30분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을 딛는 그 자극이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하루 10번만 더 하시면 다리 근육과 뼈가 함께 강해집니다. 둘째, 엎드려서 등을 위로 살짝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펴는 동작입니다. 하루 5번에서 10번만 해주셔도 구부정한 자세가 교정되고 척추 골절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휘청해도 넘어지면 바로 골절입니다. 매끼 본인 손바닥 한 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챙기십시오. 두부 반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 살코기 한 줌, 이 중 하나를 끼니마다 빠뜨리지 마십시오.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루에 어떻게 다 챙기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딱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우유 한 잔, 달걀 2개, 잡곡밥 반 공기, 나물 반찬을 드십시오. 이 한 끼만으로도 칼슘 약 350mg과 단백질 한 끼 분량이 채워집니다. 식사 후에는 비타민 D 보충제 하나를 드십시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빠르게 걷기 30분을 하십시오. 모자는 쓰시되 팔과 다리는 살짝 드러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가 끝나신 후에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엎드려 등 펴기 5번을 해주십시오. 다 합쳐도 40분이면 끝납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채소, 잡곡밥을 드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청국장을 곁들이십시오.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로 안내합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는 과자 대신 요거트 한 통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이게 두 번째 칼슘 보충 타이밍입니다. 저녁에는 짠 국물 요리를 줄이시고 살코기 한 줌, 채소, 잡곡밥을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 보시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30번만 해주십시오. 종아리 근육과 발목뼈가 함께 단단해집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침대 옆 작은 등을 켜두십시오. 낙상의 절반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통계를 보면 거실이 17%, 화장실이 16%로 집안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새벽에 어두운 상태에서 졸린 눈으로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 작은 센서 등을 설치하시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십시오.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다십시오. 이 3가지만 하셔도 낙상 사고의 절반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칼슘보다 먼저 흡수를 막는 것을 줄이십시오. 짠 음식을 줄이고 사골국은 가끔만 드시고 위산 억제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 분은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둘, 칼슘은 하루 2번에 나눠서 드시고 청국장을 일주일에 2~3번 곁들이십시오.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제대로 가게 됩니다. 셋, 비타민 D는 창가가 아닌 바깥에서 햇볕으로, 겨울철에는 보충제로 함께 챙기십시오. 넷, 운동은 허리 숙이는 동작을 피하시고 빠르게 걷기와 등펴기 2가지를 매일 하십시오. 다섯, 집 안낙상 예방을 위해 작은 등과 미끄럼 방지 매트를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순서로 뼈를 챙기고 있었구나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바꿔나가신다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 그것 하나면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